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한낮에는 야외 활동이 다소 부담스럽고 그늘을 찾게 되는 날씨죠. 중랑구에는 장미꽃으로 터널을 꾸민 지역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장미 그늘을 걸으면서 무더위 잠시 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지금 이 시각 장미축제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5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복합몰 건립사업 심의에 들어갑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6년 동안 표류했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강남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실정을 접목하고 주민 참여, 방향성 수립 등의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이슈를 다룬 토론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재건축 지연의 전문가 진단과 주민들의 불만, 조합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서울 장미축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중랑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5km의 장미터널에 수천만 송이의 장미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상암동 복합몰 건립사업. 최근 서울시가 시행사인 롯데 측에 사업을 심의하겠다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에 물꼬가 트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복합몰 시행사인 롯데 측에 공문을 보낸 건 지난 13일. 세부 개발 계획안을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롯데가 부지 환매를 내세우며 서울시에 최후 통첩을 한 지 한 달 반 만의 답변. 인근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 협의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며 인허가를 미뤄왔던 서울시가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 측은 복합몰 건립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면 이달 중 마포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하나로 묶어 판매 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1개 필지는 비판매 시설로 짓는 방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당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대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 거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도 준비할 계획이에요. 한편 복합몰과 관련한 도시계획안이 마포구에 제출되면 공람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은 서울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복합몰 건립과 관련한 최종 여부를 결정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은 하여튼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런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지를 서울시가 롯데 측에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DMC 인근 상업용지 3필지를 사들이면서 시작된 복합몰 건립 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6년을 끌며 표류 위기에 놓였던 사업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자율주행차와 AI 로봇 등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실생활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명 스마트시티로 불리며 도시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강남구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과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의료 관광과 실시간 주차 정보, 민원 서비스와 내 집안 미세먼지 현황까지 강남구가 스마트시티 기반의 하나로 개발하고 있는 더 강남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하지만 아직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첫 걸음으로 정책 포럼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스마트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 환경 변화, 여기에 행정이 녹아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됩니다. 센서를 다는 거는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엮어서 서로 이게 공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마트 산업과 스마트 시민을 스마트 행정이 뒷받침하는 게 바로 스마트시티의 3대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패널 토론에선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기반 시설과 예산, 공감대 조성이 필요한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각종 첨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어서 이 사업의 성패 여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과 노하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창하고 크게 시작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여 강남구는 미래의 변화를 대비할 명확한 비전이나 방향성,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 부족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제도 정비는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구청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기업과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남구는 스마트 도시 추진에 앞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과 명확한 정책 방향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남구 의회의 우려에 관련 예산은 삭감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 역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만개한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5km의 장미 터널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수천만 송이의 장미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만나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장미축제가 열리는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주변이 그야말로 꽃밭입니다. 지금 유채꽃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서울 장미축제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죠. 이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장미인데요. 정말 이 중랑천 일대가 장미로 물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 장미축제인데요. 오늘부터 3일간 일요일까지 메인 축제가 열립니다. 이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축제 현장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예. 이 중랑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장미 터널입니다. 5km가 넘는 장미 터널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장미와 또 수많은 장미 정원에서 만날 수 있는 약 165개 품종의 20만 그루의 장미가 각자의 향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장미를 감상하는 것은 물론 이 축제인 만큼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을 것 같은데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올해 축제의 주제는 이 로즈 가든 앤 로즈 피크닉입니다. 이 장미 정원으로 소풍 나온 것처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3일간 이 메인 축제가 열립니다. 이 3일간 각기 다른 테마로 열리는데요. 오늘은 장미의 날, 이 토요일은 연인의 날, 마지막 날은 아내의 날로 열립니다. 이 오늘과 내일은 이 다양한 뮤직쇼와 또 가든 파티, 뮤직 파티 등 이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축제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장미 퍼레이드겠죠. 장미 퍼레이드는 오늘 4시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아내의 날에는 그 프로포즈 이벤트와 이 뮤직 파티 쇼가 함께 열려서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서울 장미축제, 과거에는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였는데 그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죠. 올해 특별히 주목할 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장미축제라는 이름을 단 지가 올해로 5회째입니다. 예. 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축제인데요. 올해 축제는 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그만큼 참여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서울시 자치구 중 이 영등포구와 동대문구, 마포구가 또 함께 올해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 방글라데시와 인도 그리고 불가리아까지 이 세계적인 나라들, 장미가 유명한 나라들이 함께도 참여하면서 이 문화 교류와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데요. 이 세계적인 축제로 또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계절의 여왕 5월 그리고 꽃의 여왕 장미, 이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서울 장미축제입니다. 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니까요. 이 3일 동안 이 근교 서울을 찾아서 이 서울 장미축제를 찾아서 함께 장미를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미축제가 열리는 중랑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였습니다. 이 작은 동네 축제가 이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중랑구 서울 장미축제 살펴봤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수년째 지연된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로 결국 주민들은 거리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간 진행된 재건축 갈등과 그 배경 등을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에서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수년째 반복된 천장 누수하며 곳곳에 금이 간 계단과 낡은 전기시설까지 40년 이상 된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가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조합 측에 제안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듯했지만 재건축 시기는 1년 넘게 멈춰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꾸 시간을 끄면서 그냥 매 회의 때마다 하나씩 하면서 회의를 숫자 10개 만들어요. 그러면 1년, 2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딜라이브가 마련한 TV 토론회에선 재건축 심의 지연 배경과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전문가는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시각이 잠실 5단지를 비롯해 재건축 시장을 얼어붙게 한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인가 단계에서의 폭등이 나타나면은 서울시 집값이 더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럼 서울시 집값이 가뜩이나 좀 불안한데 더 움직이게 되니까 그럼 나쁜 거다.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누르겠다는 기본적 시각이 있고 또 하나. 단지 내 학교 부지 확보 방법을 두고 벌이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해선 기관 책임자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시와 기부 체납으로 인정되기 전까진 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교육 환경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교육청이 맞서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 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런 이유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싸움 때문에 민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 중앙정부라든가 그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하고 서울시장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보면은 거의 쉽게 끝납니다. 실무선에서는 양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 밖에도 국제현상 설계 공모 과정에서 나온 잡음과 초과이익 환수제 이슈 등도 다뤄졌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갈등을 짚어본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는 딜라이브 채널 1번에서 오는 28일부터 일주일간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으며 10년 넘게 표류해온 부가현 3구역 재개발 사업. 올 들어 사업 추진의 젠걸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 조합장이 선출됐고 최근에는 총회까지 열리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타운 지정 이후 진적이 없던 부가현 3구역엔 빈집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을 둘러싼 비리로 사업이 표류했기 때문. 특히 조합원들의 갈등은 재정비 구역을 확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애초에 재개발이 거론된 건 빈집과 노후주택이 많았던 충정로 일대인데 갑자기 신축주택이 많았던 주변 지역까지 부가현 3구역으로 묶였던 것. 이 과정에 관여했던 전 서대문 구청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조합장이 잇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해임됐고 지난 3월 새 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현재 조합 측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에서 이제 정비 계획 변경을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니까 다시 인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하고 착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체부터 다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새로운 조합장은 6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상태.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합 입장에서야 어느 조합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덜 적용받길 원하는 거고, 내년 여름 정도까지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야 하반기에 이주가 돼야 이제 6년의 입주가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 부가현 재개발 구역 중 가장 큰 부가현 3구역.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나선 가운데 기존 용적률이 상향되면 아파트 4,600여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현재 성수 사거리에서 건대구역 방향과 성수역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들은
좌회전이 허용이 안 되는 탓에 피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서울시청 등이 협의 끝에 이곳에 좌회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수사거리 인근 한 골목, 큰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되는 탓에 피턴을 하려는 차량들입니다. 바로 성수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좋은데 저 유턴도 어렵고 여기 피턴도 어렵고 차들이 많이 밀리는 구간이거든요. 예, 여기 항상 밀리는 구간입니다. 화양동에서 건대역 방향으로도 좌회전이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차량들 역시 피턴을 해야 합니다. 피턴을 하려면 좀 불편함은 있죠. 손님들도 왜 좌회전을 안 하냐? 왜 그러면 여기 좌회전 금지 구역이다. 성수 사거리 좌회전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은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획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이곳에 좌회전 차로 신설이 결정됐습니다.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서울시청 등의 현장 점검과 협의를 거쳐 좌회전 1개 차로를 각각 설치하게 된 것. 100m 이상의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면 좌회전 차량의 교통량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6개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한 현장 점검을 한 3-4번 정도를 해서 약간의 정체를 감수하더라도 별도의 좌회전 차로를 확보를 하면 좌회전 허용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는 쪽으로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요 공사 내용은 북측과 남측의 보도를 축소해 건대 입구역 방면과 성수역 방면에 좌회전 차로 1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좌회전 차로 신설 공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다음 달 말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이면 성수 사거리 건대 입구역 방면과 성수역 방면의 좌회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성북구가 침체된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스마트 앵커. 하지만 거듭되는 주민 반대로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타당성 용역에서는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해법 마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의 침체된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 추진됐던 스마트 앵커. 월곡동에 이어 장이동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앵커에 대한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발표된 장이동 부지의 타당성 용역 결과 또한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성북구가 추진 중인 장이동 부지는 2종 주거지역으로 제조업체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계획 중인 5층 건물 중 한 층에만 봉제업체가 입주할 수 있으며 그 숫자는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스마트 앵커 설립 비용은 국비 20%와 시비 20%가 지원되고 나머지 60%를 SH에서 부담해 이를 추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10곳 남짓한 입주업체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재정 상황을 뽑아 보니까 너무 이제 적자가 심한 거예요. 아까 원리금 상환이 이제 4억 3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비용, 관리비, 운영비 해가지고 총 비용이 한 18억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한 2, 3억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거죠. 현재 성북구는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북구에만 지원을 늘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지원 계획들을 변경할 수 있지만 성북구가 신청했다고 해서 그거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한편 성북구는 시비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올해 하반기 스마트 앵커 추가 공모에 신청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시가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 등 32개 기초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과 지역의 상생을 약속하는 서울 선언문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수 인재와 자본을 독점해온 서울시가 이제는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에 앞장서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22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와 기회를 찾는 청년들을 떠나보낸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지방 소멸이 눈앞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상생 계획은 사람과 정보 그리고 물자를 교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인적 교류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과 창업 지원이 대표적. 또 기농과 귀촌을 꿈꾸는 서울 시민들이 단기 농촌살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서울농장을 운영합니다. 충북 괴산과 경북 상주 등 3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농하는 서울 시민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귀촌 인원수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부터 장단기 체류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물적 교류 부분에서는 지방의 우수 농산물 판매를 돕기 위한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상생회관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동시에 지역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것. 또 2021년 강서구 마곡동에 도시농업 플랫폼인 농업공화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에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도시영농 교육과 텃밭 체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들의 교류를 통해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각종 예술 공연과 문화 공간도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각종 개발을 맡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6년 만에 심의에 들어가는 상암동 복합몰도 그동안 피해 목소리가 높았고요. 오늘 전해드린 잠실 5단지를 비롯한 서울 정비조합들의 이른바 을들의 반란도 거셉니다. 상암 복합몰처럼 법적 공방도 전망되면서 서울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